안녕하세요, 호돌이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달 말부터 저의 유튜브 촬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얼굴 없이 컴퓨터 화면으로만 유튜브를 만들어왔는데 곧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시장이 많이 좋지 못하죠. 개인적으로 하락폭이 크거나 투자 매력이 늘어나는 기업들을 살펴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 하락으로 얻어 터질 만큼 얻어 터지고 있는 입장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시장이 반등할 때 또는 하락이 점점 둔화될 때 가장 빠르게 반등을 주는 기업이나 섹터를 찾는 일이겠죠. 개인적으로 여러 섹터들을 고루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고 섹터 안에서도 특징적인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기업들이 몇 개 보이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반도체 장비 기업 중 흥미로운 점을 하나 예시삼아 공유해봅니다. 주인공은 바로 네오셈인데요. 네오셈은 이 그래프를 그리던 시점인 2021년 말부터 주변 분들에게 기업 탐방을 다녀오시거나 앞으로 분석 대상으로 한번 고려해보시라고 이야기를 전한 바 있었습니다. 2021년 3분기 실적이 나온 직후였는데요. 실적 감소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되려 매력이 점차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이곳저곳에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반도체 장비 기업에 접근할 때 실적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기술력만 운운하면서 장비주에 접근한다. 실적을 정확히 추정하려고 한다. 이런 방법들은 매우 비효율적인 접근법이거나 잘못된 접근법이거나 나아가 자칫 어설프게 남들을 따라하면 호구 같은 접근법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요, 기술을 많이 이해한다고 투자에 유리한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본적인 허들은 뛰어넘되 기술 이해도는 다소 어설프더라도 투자 원칙이 철저한 사람이 직관적으로 투자만 하더라도 반도체 전공자보다 훨씬 높은 퍼포먼스를 내기 압도적으로 쉬운 영역입니다. 자, 아무쪼록 네오셈은 5세대 SSD의 도입이 점차 시작되는 구간으로 들어서면서 근래 서서히 이익의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 관심을 일부 받기도 했었습니다만 역시나 이번 폭락장 내내 같이 하락했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6월에 크게 하락한 기업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포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코멘트하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유독 흥미로웠던 점은 네오셈의 근래 수주 추이였습니다. 네오셈의 근래 수주가 꾸준히 늘어나는 점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니 규모가 생각보다 상당하더라고요. 네오셈은 이번 2분기 들어서 역대급 수주를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2분기 한 분기 동안 받은 수주 물량이 지난 두 분기도 아닌 무려 지난 2년치 매출액을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주 증가는 신제품 효과라고 한 차례 알려지기도 했었어요. 이미 4월에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신규 장비 수주가 대규모로 발생했고 당시 이 내용은 여럿 알려진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시작이었을 뿐이고 5월, 6월 들어 기존 고객사들 대상으로 기존 주력 제품인 SSD 테스터의 수주가 대폭 늘어나면서 수주 물량이 기존 4월까지 알려진 물량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D램에서는 DDR5 이슈가 있듯 SSD 또한 5세대 SSD의 도입을 앞두고 SSD 메이커들의 테스터 장비 구입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네오셈의 비주력 고객사인 삼성전자 또한 지난 4월에 네오셈의 제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네오셈의 추후 실적을 현재 최대 캐파 수준에 맞춰 보수적으로 추정해봅니다. 장비주의 생산 능력은 어차피 인력 투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산 캐파를 더 높여볼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보수적으로 그립니다. 예상 실적까지 모두 그래프화하면 얼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림 오른쪽에 있는 흰색이 섞인 막대기들은 모두 예상 실적을 의미합니다. 올해 내내 실적이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는 어차피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니 이후 추가 실적 증가도 중요할 겁니다. 추후 실적 증가는 SSD 업주로의 추가 수주가 이끌 전망이고요. 물론 수주기업 특성상 어느 정도의 수주가 추가로 이어질지 다소 불확실한 부분도 있지만 제품 다변화 효과와 5세대 SSD 도입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 비추어 아무래도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기대감보다도 개인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네오셈의 이러한 모습이 이미 최대 실적을 발표한 뒤에 발주 우려가 관찰되는 여타 메모리 장비사들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래 많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꾸준히 꺾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네오셈을 제외하고 메모리양 비중이 높은 장비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소재 기업들에 비해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락폭도 큽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장비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본격화된 이유가 단순히 메모리 업황 부진 때문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장비주들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개인적인 기준으로 판단컨대 세트 업체들의 설비 투자 피크아웃 가능성이 관찰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고 삼성이 추가 설비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이야기가 누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비 투자가 역대 최대치로 올라왔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미 여러 전한 바 있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장비 기업들의 손익계산서만 봐도 근래 투자 매력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아채실 수 있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가지 이유로 장비 기업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작년 말부터 반도체 산업 강의에서도 일부 외부 채널에서도 4월부터는 유튜브 두세 개 채널에서도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영상 업로드 시점에서는 장비주들의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올해 중반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들 장비주들은 부정적인 이슈가 상존하고 우려가 지속될 여지가 있지만 지금부터 슬슬 다시 공부를 시작할 시기입니다. 다만 근래 들어서 장비주들을 기술력이 좋으니까 사야 된다고, PR이 낮으니까 매수해야 된다고 외쳤던 유튜버들은 무조건 먼저 매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들 장비주는 기업에 따라 짧으면 약 6개월 정도, 길면 1년 정도 공부할 시간을 주리라 예상합니다. 주가가 꺾인 장비주들 중 일부 장비주는 충분한 조정을 거칠수록 재차 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미 수주에서 힌트가 나오는 기업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하락이 앞으로 오래오래 지속된다면 모든 장비주들의 주가가 좋지 못할 것이기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머지않아 시장 반등이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가 빠르게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거듭해봅니다. 설비 투자가 예상보다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 늘어나 주가가 꾸준히 꺾이는 메모리 장비 기업들과 숫자가 본격 찍히기 시작하는 장비 기업 중 누가 더 유리할까? 밸류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투자 원칙에 따르면 지극히 후자의 기업이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네오셈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비록 네오셈의 수주가 크게 치솟고 추후 SSD 테스터 공급이 확대될 여지가 큼에도 개인적으로 이 기업을 썩 좋아하지만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어서 매수가 어렵기도 하지만 이외에도 전환사채 이슈를 늘 가지고 다니는 기업이고, 반도체 장비 기업 중에서도 특화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인기도가 다소 낮아 주가가 기대만큼 썩 오르지 못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시장 내에서는 레퍼런스가 적고 여타 규모가 큰 장비사에 비해 재무구조가 다소 떨어진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물론 장비주라 그렇지 재무구조가 나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래 메모리 여팡이 크게 꺾이고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가 생각보다 강하게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와중에 메모리 3사는 종전 계획과 같이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를 단행하고 장비를 사들일 수 있을지 점차 의문이 확대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이야기만 나왔는데요. 이러다가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나오기 점점 쉬워지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론이 이틀 전에 컨퍼런스콜에서 설비 투자를 보수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케이펙스를 줄이고 공급 물량을 제어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근래 제품 공급이 대폭 늘어났던 국내 메모리형 장비 기업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시장 하락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반도체 장비주들 가운데 누가 반등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장비주들의 추이를 잠시 정리해봤고요. 물론 여타 유사 기업들과 비교해 투자 매력이 가장 큰 기업이라 하여 반드시 시장 반등 시 반등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예외도 관찰되고 예상치 못한 기업이 가장 크게 오르기도 합니다. 시장 하락이 장기화되면 기업들 간의 투자 매력이 바뀌기도 하고요. 네오셈의 수주 증가 효과가 주가에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컨대 시장이 반등하는 시기에는 숫자를 보여주는 기업, 투자 매력이 가장 큰 기업이 우수한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률이 높은 곳에 우선 집중합니다. 100%라는 건 없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자꾸만 찾는 노력을 하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에 블로그에서 쓴 글에서 시장 하락기에 어설픈 대응을 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또는 기업을 찾고 섹터를 분석하는 것이 최고의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푼 바 있었어요. 물론 시장 하락기에는 꾸준히 저가 매수를 통해서 사 모으는 사람이 가장 위너입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의 고민은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금 현금이 많은 투자자는 어차피 상승장 때도 현금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에 비추어 지속적인 꾸준한 매수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 더욱 종목 찾기와 섹터 분석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한 바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장비주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풀고자 이번 영상으로 의견을 비춰봤고요.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이고 저의 투자 스타일에 기반한 관점이기 때문에 이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오셈 외의 메모리 장비 기업들이 더욱 매력적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인적인 관점에서 앞선 이야기를 푸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기술력을 어려운 수준으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기술 중 핵심적인 부분은 이해해야겠지만 그렇다고 꼭 유튜브까지 십수번 찾아가며 봐야만 이해가 되는 어려운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도 단 1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매력이 높은 기업을 찾을 때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을 이해해야만 투자가 쉬운 영역도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투자 원칙에 충실해야 성공하는 영역입니다. 근래 국내 기업들과 매크로 지표들을 좀 살펴보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망이 당분간 더 좋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들 지표들은 상황을 보며 추가로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아무튼 시장 상승기에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평소보다도 더욱더 시장 상승만을 바라보기보다는 개별 기업 찾기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국내 주요 섹터들이 대체로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가운데
업종 분위기와 좀 다르게 걸어가는 기업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돌이었습니다.